이번 시간에는 환경위생학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장 환경위생 보게 되면 그 개념이 있지요. 정의는 첫 번째 보게 되면 인간의 신체적 발육과 건강 생존에 유해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로운 여러 가지 인자를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음 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질, 대기, 폐기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것이 환경위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환경위생 분류가 있는데 이건 볼 거 없고 집에 가 보시고, 그 다음 환경요인 분류 보세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자연환경에 이화학적 환경에 공기, 토양, 광선, 물 이게 있지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용어를 하나 알려주려고 본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학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화학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학적은 물리적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 인자를 이학적 인자 이러고,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나서 환경위생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소독을 하는데 물리적 소독은 어떤 말을 뜻하는 거냐면 이학적 소독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학적 소독 찾으려면 화학적 소독 찾는 거예요? 물리적 소독 찾는 거예요? 물리적 소독 찾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연환경이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은 동물, 위생곤충, 그들 끝에 보게 되면 병원 미생물, 이것을 일명 생물학적 환경이라고 하고요. 사회적은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 문화적은 정치, 경제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되는데 132페이지는 별로 볼 게 없고 어딜 보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기 환경이 있어요. 그럼 환경위생학 하게 되면 우리는 대기, 그 다음에 수질, 물 파트가 되는 거죠. 수질, 그 다음에 폐기물, 소음, 산업보건 이런 걸 전부 하는 게 환경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공기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공기는 성분이 어떻게 나눠졌냐 그러면 N2 가스는, N2는 지금부터 외우세요. N이 2개 붙은 거를 N2지요. 133페이지 이거를 질소 그래요. 그럼 질소는 화학기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N2지요. 그럼 거기 보게 되면 78점 몇 퍼센트 그랬지. 그럼 대충 한 78%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O2를 일명 산소라 그래요. 이것은 20.93% 그랬지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얼마? 0.93%. 그 다음에 CO2가 몇 퍼센트냐 그러면 0.03에서 0.035 그랬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공기 중에 우리가 성분이 지금 N2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순서 중에 표시해 두세요. O2가 있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고, 그 다음에 CO2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오존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오존 눈 씻고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공기의 성분을 지금 얘기했다는 것은 오존은 미량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SO2 아황산가스도 있다고 들었지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기의 성분 하게 되면 대충 얘기하는 거다 이 소리죠. 순서를 일단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N2는 여기 몇 퍼센트가 되는 거냐 그러면 78점 몇 퍼센트 했지요. 78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O2는 한 20점 몇 퍼센트에서 한 2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르곤은 0.93%고요. 그 다음에 CO2는 몇 퍼센트냐 그럼 0.03 내지 0.035지요. 그럼 아르곤이 더 많아요? CO2가 더 많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CO2 가스 그러기도 하지만 화학기호는 여기 잠깐 보시라고, C는 탄소고요. O는 이 화학 분자라든지 이런 것은 목차 뒤에 있어요. 그럼 목차 뒤에 있는 그 화학교를 다 외울 건 없고, 우리가 내가 얘기할 때 이걸 쓰면 돼요. 모르면 이산화탄 이거를 화학교는 이렇게 읽어요. C가 있고 여기 잠깐 뭐라고? C는 탄소지요. O는 산소지요. 그럼 2개가 있으면 2개가 있는 것은 뒤에 거부터 읽고 앞으로 가요. 이산 화자를 붙여주면 돼요. 탄소. 그럼 이산화탄소는 CO2 화학교가 누가 된다고요? 이산화탄소지요. 이것을 일명 탄산가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보자고요. 화학교 C가 있고 O가 있지요. 그러면 있으면 요게 일자가 있는데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일산화 화자 쓴다 이 소리. 탄소 이거다 이 소리죠. 됐어요? 그 다음에 N,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기호를 지금 얘기해요. N 있고 O가 있지요. 그럼 1이니까 일산화 누가 돼요? 질소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그럼 요것은 이제 계속 할 거니까 봐두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아르곤보다 많아요 적어요? 아르곤이 0.93이고 CO2가 몇 퍼센트예요? 0.03 내지 0.035지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가 너무 크거나 숫자가 너무 커도 안 외워져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잠깐 보세요. 퍼센트라는 건 여기 보시라고.
지금 0.03 내지 0.035잖아요. 퍼센트라는 것은 어떤 것을 100으로 나눠서 하나가 1%예요. 그러면 우리가 0.03 내지 0.035 하게 되면 여기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라고 ppm이라는 단위도 또 볼 거예요.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바꿔서 말하면 여기 잠깐 보라고 100만 분율의 1이에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분의 1이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학에서 뭐라고 쓰냐 그러면 퍼센트는 이거 몇 분의 1이라고요? 100분의 1을 퍼센트라 그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게 돼요. 여기 잠깐 보라고요. 여기 보라고. 퍼센트는 100분의 1이지. 어떤 물건 이거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누가 되는 거예요? 1%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분율이라는 것은 ppm 그렇게 약자로 쓴다 이 소리죠. 이것은 어떤 물질을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도 써요. 이것을 동그라 10을 써가지고 밑으로 가서 분모로 있어요? 분자로 있어요? 분모로 가 있죠. 이것을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건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ppm이라는 건 10의 몇 승을 뜻하는 거예요? 6승이죠. 6승이에요. 그럼 이것은 100은 누가 되는 거예요? 100은 또 이렇게 표시를 해요. 10의 2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것은 공학용이라 이쪽으로 조금 우리가 아까 공중보건, 환경위생, 식품, 곤충, 법규 그랬는데 법규는 그냥 다 외우면 돼요. 그런데 공학용 이쪽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보면 100은 10의 2승 이루는 거고 100분의 1은 누가 돼요? 100의 마이너스 1000자 2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소리죠. 반면에 그러면 동그라미가 6개 분모로가 있으면 마이너스 6승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여기 6개가 있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10의 6승 이루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공학에서 약속이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이제 지우고요. 보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라고. 우리는 센티미터가 더 커요? 미터 단위가 커요? 1미터는 몇 센치예요? 100cm죠. 1미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미터예요. 1미터면 이것이 센티미터로 자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100개를 자른 것 중에가 하나가 1cm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퍼센트라는 건 여기 잠깐 보시오. 이 칠판 지우개 1%는 이거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죠. 그 다음에 이 펜을 1% 하면 이것을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죠. 똑같아요. ppm도 어떠냐 그러면 칠판 지우개 이것을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1ppm이고 이것을 100개를 자르면 누가 되는 거예요? 1%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오늘은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1m는 100cm죠. 그럼 1cm는 몇 미터예요? 100분의 1m는 100cm. 1cm는 여기 1m는 100cm잖아요. cm죠. 그 다음 1cm는 누가 되는 거예요? 1cm는 100분의 1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잖아요.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을 퍼센트로 자른 건 100개를 자른 거죠. ppm은 이걸 몇 개를 자른 거라고요? 100만 개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를 지우고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 1%는 써도 되겠다.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기도 하지만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기도 하지만 ppm으로 말하면 누가 된다고요? 10의 일명 4승 마이너스 4승 여기 센티미터가 더 크게 한 거예요? 미터가 더 크게 자른 거예요? 미터가 더 크게 한 거죠. 그럼 여기서 퍼센트를 더 크게 자른 거예요? ppm을 더 크게 자른 거예요? 퍼센트를 더 크게 자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알아둬야 될 것은 1%는 몇 ppm이라고 치면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4승 ppm이죠. ppm이다 이 소리죠. 아니 잘못 얘기했네. 헷갈리네. 10에 뭐가 된다고요? 10의 1%는 몇 ppm이 된다고요? ppm으로 말하면 우리가 1m는 100cm잖아요. 이게. 그치요? 1cm는 누가 돼요? 100분의 1m가 되는 거죠. 미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퍼센트가 더 크게 자른 거예요? ppm이 더 크게 자른 거예요? 퍼센트가 더 크게 자른 거죠. 그럼 1m는 100cm인 것처럼 이건 누가 된다고요? 만 ppm이라는 거예요. 만 ppm. 그럼 만 ppm. ppm이 되는 거죠. 그럼 만 ppm은 우리가 동그라미가 4개가 옆으로 있으면 너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간격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10에 뭐라 한다고요? 4승 ppm. 이렇게. 그럼 오늘은 모르면 일단 1%는 몇 ppm이에요? 1%는 만 ppm이에요.
됐죠? 오늘 알아둬야 될 건 보시라고. 일단 요것도 받으시고 1% 1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요. 또는 100만 분의 1을 ppm이라 그러는 개념을 쓴다고. 그러면 지금 퍼센트가 이산화탄소는 0.03 내지 0.035 그랬지요. 그럼 우리는 이게 소수점을 안 쓰기 때문에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다시 지울게요. 잘 보세요. 오늘 알아둬야 될 것은 ppm 개념은 나중에 할 것이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ppm은 100만 분의 1 했지요. 여기서 1%는 몇 ppm이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1%는 여기 보랄 땐 여기 보시오. 그래야지 시각적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10의 만 ppm이다 이랬었죠. 만 ppm. 그럼 만 ppm은 이꼴 뭐라고 쓰는 거예요? 10의 4승 ppm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오라고. 그럼 이것이 우리는 퍼센트로 날지 ppm으로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퍼센트를 ppm으로 고쳐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몇 개 치라는 거예요? 만을 곱해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0이 되는 거죠. 300.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지 350 누가 된다고요? ppm이죠. 그럼 0.03 내지 0.035%나 이꼴 누가 된다고요? 300 내지 350 ppm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난 이게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 또 두 가지 다 외우세요. 0.03에서 0.035% 이꼴 300 내지 350 ppm 이렇게 외우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범위가 작으니까 이렇게 외우지만 우리는 퍼센트로 할지 ppm으로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1%는 만 ppm. 그런데 이제 범위가 많으니까 10의 4승 ppm 이거다 이 소리죠.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만분의 1이지만 10의 4승이면 누가 된다고요? 만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0.03 우리 온실가스 들어봤어요? 온난화를 유발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것의 주 원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까 아르곤보다 CO2가 많다 이걸 강조. 아르곤보다 CO2가 적지만 우리는 항상 누굴 생각하냐 그러면 CO2가 많이 나와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거 찾아라. 또는 군집독을 유발하는 거 찾아라. 이랬을 때 CO2가 많이 관여해요. 그래서 우리는 CO2가 많이 들어서 아르곤보다 많은 줄 알지만 순서는 누가 많다고요? 아르곤이 많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산화탄소 이꼴 탄산가스 이꼴 CO2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왜 지금 0.03 내지 0.035 또는 300 내지 350 ppm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 에너지를 내는 것은 잘 들어보시오. 여기 이제 요거 중요 표시했어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에너지를 낸다는 건 이거밖에 안 내요. 탄소, 에너지가 난다는 건 탄소하고 수소하고 황밖에 안 나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그럼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고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CO2가 만들어지려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울게요. CO2가 만들어지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내가 불을 뗀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그러면 탄소 하나 더하기 그 다음에 누가 돼요? O2지요. 그럼 O2가 되게 되면 이것이 CO2가 되는 거죠. CO2가 되는데 CO2가 되면 완전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 더하기 2분의 1 O2가 되게 되면 O2가 왜 그러면 C 더하기 O 해서 CO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C 더하기 산소 원자 이것은 원자라 그래요. 그럼 원자로 인해서는 반응이 안 돼요. 그럼 탄소 더하기 산소에서 CO 이렇게 반응한다. 이것은 식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탄소 더하기 반물의 산소하가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CO. 그러면 CO는 일산화탄소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라 그러거든요. 불완전연소라고. 그럼 완전연소가 됐을 때는 CO2가 나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자동차 떼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서 불 떼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집이 도시에 많아요? 시골에 많아요? 도시에 많지요. 자동차도 도시에 많지요. 그러므로 해서 주택가에서 불 떼는 것도 도시가 더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CO2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효과의 주 원인이 CO2라 했었지요. 그럼 서울하고 시골하고 보면 누가 더 더우냐 그러면 서울이 더 덥지요. 시골이 더 춥잖아요. 이런 이유가 이런 것도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CO2는 이것이 완전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CO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연소예요. 여기서는 화학반응까지 알 건 없지만 CO는 누가 된다고요? 불완전연소. 이 화학반응까지 알 거 없지만 CO는 불완전연소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뗐을 때 불완전 연소 찾으라면 누구 찾는 거라고요? CO, 일산화탄소 다이솔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300 내지 350 ppm 보는데 우리나라 서울은 400 ppm까지 봐요. 그럼 이것이 산업혁명은 아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났다 그랬죠. 그 전에는 250 ppm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봐요? 우리나라 400까지도 봐요. 그럼 우리나라 동해안은 상당히 바다 수온이 우리나라 같이 폭탄 가지고 싸우고 막 6.25 때 터졌다가 급상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네. 우리나라 동해안 바다가 상당히 수온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명 CO2 산업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CO2가 많이 나오죠. 이런 영향도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CO2는 300 내지 350 ppm이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것을 어떤 상태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 이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분홍색은 안 지워지는구나.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런 상태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왜 안 지워져? 이것이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atm이에요. 그러면 거기 목차 뒤에 있지만 1atm을 기압이라고 읽어요. 1기압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0도씨 1기압을 우리는 하나의 약속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것을 표준이라 그래요. 표준 상태다 이 소리죠. 그럼 공기는 여기 잠깐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부피는 커진다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공기는 기체예요? 액체예요? 구체예요? 기체예요. 그래서 항상 온도를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누굴 뜻하는 거냐 그러면 0도씨 1기압이라고 썼죠. 0도씨 누가 돼요? 1atm이라고 썼죠. 1atm. 이것을 표준 상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상캐스터들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기상캐스터들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러잖아요. 무슨 하면서 미세먼지 있을 때 스탠다드 이것은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입방미터다. 여기 잠깐 보세요. 세제곱미터를 입방미터 내가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럼 기상캐스터들이 입방미터당 몇 미리그램이냐 이렇게 미세먼지 같은 걸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그램 같은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S라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노르말의 약자 썼지만 신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S라는 것은 다 표준 상태를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표준 상태에서 오늘 알아둬야 될 것은 요건 0도씨는 됐죠? 이것을 S라고 쓴다 이 소리죠. 1atm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 그러면 1atm은 토리첼리가 수온에 76cm 올라간 것을 1기압으로 하자 약속이에요. 그러면 76cm를 미리미터로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761cm는 몇 미리? 1cm는 몇 미리예요? 1cm 10mm죠. 그럼 76cm 수온 올라간 것을 미리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760 누가 된다고요? 미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이 누굴 기준했다고요? Hg는 화학기호가 수온이에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읽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수온주 수온이라 했었죠. 모르면 옆에다 쓰고 중얼중얼 읊어보시오. 수온주 미리미터 그래요. 그럼 1atm을 뭐라고 읽는다 그랬었어? 1기압 그랬죠. 1기압은 몇 미리미터 수온 기둥을 뜻하는 거냐 그러면 760 수온주 미리미터 또는 76 수온주 센티미터 이렇게 읽겠죠. 근데 센티미터는 주로 안 하고 일명 누굴 쓰는 거예요? 미리미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필기는 90시간 정도 배정했지만 실기는 한 10시간에서 15시간 배정했다 그랬죠. 그럼 실기는 그림인데 왜 그만큼만 했냐 그러면 이론 시간 필기 때 다 그게 들어가는 거라 했었죠. 그럼 보세요. 실기 가서 우리는 기압계 같은 거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여기 잠깐 보시오. 어떤 이 그림이 나오죠. 이게 뭐 온도계인지 뭔지도 모르는 단위가 뭐라고 나와요? 미리미리 Hg다. 그러면 이것은 온도계예요? 수온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기압계라는 거예요. 지금 1기압 그랬잖아요. 그치? 1기압은 누가 된다고요? 760cm의 미리미리 Hg예요. 미리미리 Hg 그랬었죠. 수온주 미리미터 그러죠. 그러면 수온의 비중은 13.59 약 16이 되는데 13.6이 되는데 1332 미리미리는 알지요. 그 다음에 H2O는 아까 뭐라고 읽는다 그랬었어요? 물 그랬지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읽는 거냐 그러면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래요. 수주 밀리미터. 그럼 1332 수주 밀리미터는 결과적으로 몇 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잠안병 들어봤죠? 지난번에 한주호 이렇게 천안함 사건 할 때 한주호 이름도 비슷하죠. 한주호 한주호 뭐였었죠? 한주호 준인가? 그분 있잖아요. 그 준이 아까 왜 대령 무슨 할 때 내가 군대랑 갔다 와서 계급을 잘못했는데 한주호 뭐였잖아요. 계급이 한주호 준인가? 중인지 뭐 있었잖아요. 그분이 할 때 뭐로 죽었다 그래서 잠안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 했잖아요. 잠안병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것이 요 물이 없다 그러면 누가 돼요? 1332mm가 되는 거죠. 그쵸? 1332mm가 되는 건데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누가 돼요? 센티미터죠. 이렇게 하면 누가 된다고요? 미터가 되는 거죠. 약 10m가 결과적으로 몇 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계산할 테니까 잘 봐보세요. 우리는 대륙권에 살고 있어요. 그럼 해발 몇 미터 그래요? 아니면 뭐 땅속 얼마 그래요? 해발 몇 미터 그러지? 그럼 바다를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준을 할 때 이 바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활동하는 이 무대는 1기압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은 높아져요. 보라고. 그럼 내가 지금 1기압 살고 있죠? 그런데 내가 해녀예요. 전복을 따라 이제 망태기를 차고 쭉 바다 밑으로 가요. 갔을 때 지금 수면압은 몇 기압이라 그랬었어요? 1기압이죠. 1기압이라고. 그럼 내가 망태기를 타고서 전복을 따라 쭉 밑으로 가게 되면 거기 한 10m쯤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복이 있어요. 그럼 망태기를 차고 쭉 10m 가서 전복을 따고 오게 되면 10m에서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는데 절대압은 1atm, 일명 수면압 더하기 게이지압 그러는 거예요. 게이지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1atm을 일명 대기압 그리게 돼요. 또는 수면압 그리게 돼요. 그럼 내가 사람들이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절대압으로 받는다 이 소리죠. 그럼 내가 지금 수면에서 해녀예요. 망태기를 차고 쭉 내려갔죠? 그럼 10m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압력계에서 이것이 게이지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 0을 시작하고 이 압력계를 차고 갔다 그러면 내가 10m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압력계에 뭐라고 나타나요? 1기압으로 찍히겠죠.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대기압 1기압과 압력계, 이건 압력계에 나타나는 거라 했었잖아요. 1atm 이꼴 대기압 이꼴 수면압 같은 거라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압력은 수면압 대기압 1기압과 그 다음에 10m 내려갔을 때 그 압력 1기압에서 내가 받는 것은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2기압이죠. 대충 잘라내고 원래는 10.332m가 1기압인데 짜투리 떼어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짜투리 떼어내면 되죠. 이렇게 되게 미터잖아요. 물 없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누가 돼요? 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정확하게는 10.332 또는 아까 수온의 비중은 13.59, 13.6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6으로 하게 되면 3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13.59로 하면 1332mm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약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2기압에서 전복을 딴다 그러면 게이지압은 몇 기압으로 찍히겠어요? 압력계에 2기압 찍히겠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어야 되는 거예요? 3기압이죠. 내가 해녀라 우리가 30m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럼 게이지 압력은 뭐라고 찍혀요? 3으로 찍히겠죠. 10m가 1기압이니까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4기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따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압이라는 것은 대기압 1atm 더하기 게이지압, 압력계에 나타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잠안병을 유발하는 것은 해녀가 이렇게 전복을 따라 밑으로 갔어요. 1.6기압부터 발생할 수가 있어요. 1.6기압이면 수면을 기준해서 몇 미터만 내려가서 전복을 따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6m 정도 가서 물질을 해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잠안병을 유발하는데 압력이 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10m마다 뭐라고 1기압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은 수면압 1해서 몇 기압 되는 거 10m면 1기압 찍히죠. 그러니까 압력계에 1기압이 찍히니까 내가 받는 건 실제로 이걸 하나 더 얹어야 되잖아요. 몇 기압? 2기압. 20m 가면 게이지압이 뭐라고 찍혀요? 20m 가면 2기압. 30m 가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3기압.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이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 소리죠.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그랬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순서 아까 중요 표시하라 했었죠. 근데 공기에 성분하게 되면 대충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원래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공기에 성분하게 되면 대충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N2가스하고 누굴 뜻하는 거냐? O2가스를 해요. 그럼 이럴 때는 N2가스가 한 79%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9%. O2는 몇 퍼센트? 21%. 이러면 대충 얘기하는 거다 이 소리죠. N2는 몇 퍼센트? 79. 그럼 N2가스가 우리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지요. 그 다음에 산소가 누가 되는 거예요? 21. 20.93이지만 대충 21 이렇게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공기의 성분과 농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평균 공기 분자량은 28.84g 그랬죠. 공기 밀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1.293g/리터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설명하게 되면 무슨 수학도 아니고 어려워 죽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안 하고 문제풀이 할 때 일단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기 평균 분자량은 누가 된다고요? 한 28.83g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1.293g/리터인데 밀도가 어떤 거냐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기를 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두 번째 보세요. 실내 공기 오염 있죠. 일단 줄 치고 나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줄 쳐보시오. 밀폐된 공간에 중요 표시하시고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하고 따라오시오.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불쾌감, 식욕부진 이렇게 온대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서 특히 거기 화학적 변화 CO2 이꼴 어떤 말을 썼어요? 이산화탄소죠. 증가하죠. 그 다음에 O2 줄어들죠. 악취 증가하죠.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는 온도 증가하고 습도 증가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걸 설명할 테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는 군집독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럼 이거예요. 이것은 실기, 필기 다 잘라요. 그럼 필기는 아까 어떻다 오지 객관식이라 하셨죠. 실기는 오지 객관식이지요. 그럼 그림으로 나면 실기고 글로 나면 필기냐.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또 이 실기도 글로 나게 돼요.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밀폐된 공간이 지금 창문을 안 열어놓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뭐가 지금 우리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숨 쉬죠? 그러면 이거 숨 쉰다는 건 CO2를 내뿜고 누구를 먹는 거예요? O2를 먹고 CO2를 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끔가다 방귀 한 대씩 끄죠. 그럼 그 방귀 속에는 누구도 있어요? CO2도 있고 1시간에 원래 한 대씩 꾼다네. 근데 참아서 그렇지. CO2도 있고 그 다음에 숨 쉬고 뱉으면서 CO2 있고 여러 밥 먹은 거 이제 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방귀 끼면서 암모니아 가스 있죠? 암모니아 가스 화학기호 같은 건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거냐 그럼 NH3 같은 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NH3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메탄 가스 있죠? 이렇게 메탄 가스 그 다음에 아까 CO2 했잖아요. 그러면 방귀 낄 때 이런 냄새가 나지만 암모니아 가스 나오기도 하지만 메탄 가스도 나와요. 나온다 이 소리죠. 그리고 트름 같은 거 할 때도 메탄 가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스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CO2를 배출하지요. 숨을 쉴 때 누구를 먹어요? O2를 먹잖아요. O2를 먹으면서 CO2를 배출하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약 36에서 37도지요. 그럼 여럿이 있으면 덜 춥지요. 겨울에. 근데 여름에는 여럿이 있으면 어떻게 돼? 덥지요. 이 이유는 체온이 상당히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다다다다 붙어 있으면 같이 합동하는 거잖아요. 그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일단 온도 올라가죠? 습도 올라가죠? 그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물리적 변화죠. 화학적 변화는 일단 가장 먼저 누가 변해요? CO2가 변해요. 산소는 내가 만약 이걸 다 먹었다 그러면 다 먹진 않아요. 거기서 한 7, 8 여기서 보게 되면 조금 먹고 버리고 다시 이렇게 뱉거든요. 근데 CO2는 먹으면서 어떻게 된다고 1시간에 20 내지 22리터를 뿜어요. 그럼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CO2예요. 지금 여기서 하품이 난다든지 또는 졸립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CO2의 영향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CO2가 있으면 메스껍고 그 다음에 속이 울렁울렁하다는 것이 메스껍다는 거죠. 두통도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이런 것이 일명 CO2 가스 때문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을 일명 군집독의 주 원인이에요. 그럼 이것을 환기할 것인가? 지금 우리 10분 쉴 때 환기하지요. 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뭘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면 CO2 가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CO2 가스를 많이 언급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요. 군집독의
뜻을 찾아라. 그럼 지금 아까 뭐라 했었어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개방된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오는 이런 증상을 군집독의 증상이다. 그 다음에 군집독에 증가되는 곡선, 증가되는 인자 찾아라, 감소되는 인자 찾아라. 이것을 K형으로 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군집독은 물리적 변화가 군집독은 어떻게 된다고요? 군집독은 일단 물리적인 인자도 알아둬야 되고 화학적 인자도 알아둬야 되죠. 근데 물리적은 온도 당연히 올라가죠. 온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습도가 어떻게 돼?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화학적은 누가 되는 일단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CO2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O2 줄어들죠. O2 줄어들지요. 그 다음에 암모니악 가스, 메탄 가스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군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스가 CO2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K형으로 하라면 다 실기필기에서 다 잘라는 거니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다 외우세요.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그럼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다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답원해 보세요. 실내 공기에서 CO2 가스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데요.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그럼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왜 삼는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CO2 뿜어요 안 뿜어요? 뿜지요. 그래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CO2 때문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CO2 리을번의 허용 기준치는 얼마로 한대요? 1000ppm으로 한대요. 그럼 1000ppm이라는 건 몇 퍼센트예요? 1%에 0.1%예요. 0.1%지. 아까 1%는 몇 ppm? 1000ppm 그랬잖아. 그러면 퍼센트로 날지 ppm으로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나를 1%는 몇 ppm? 1000ppm이라고 외워놨으면 풀 수가 있겠죠. 1000ppm 이꼴 누가 되는 거예요? 0.1% 아니어도 되고 1%는 몇 ppm? 1000ppm이니까 0.1%로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날 수 있어요. 1000ppm으로 날 수 있죠. 나는 그게 어려워 죽겠다 그러면 이꼴 어려워요. 0.1% 이꼴 누가 된다고요? 1000ppm 이렇게 오라고 중요표시 두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의 주 원인이 CO2다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그러면 환기는 왜 하는 거냐? CO2를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와 바꾸기 위한 거다 이 소리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난방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숨을 쉬죠. 숨 쉬면서 CO2를 뿜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 두시고 다시 위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실내 공기 변화에서는 질소가스가 있죠. 질소가스는 기억 보내보게 되면 몇 퍼센트래요? 78. 몇 퍼센트지만 약 79 이렇게 오르셨죠. 그러면서 다음 가장 많지요. 디귿번 해보세요. 잠안병을 유발한대요. 중요표시해 두시고 잠안병은 고압 상태지요.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급격히 감압될 때 급격히래요? 천천히래요? 급격히래. 갑자기다 이 소리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무슨 가스가 작용하는 거냐 그러면 질소가스 이꼴 N2 가스로 인해서 잠안병이 유발된대요. 그러면 잠안병은 감압증 그리게 돼요. 또는 잠수병 그리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시오. 내가 지금 해녀예요. 그럼 망태길 차고 전복을 따라 쭉 10m 내려갔어요.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었어요? 절대압으로 받지요. 그럼 내가 전복을 따고 10m 가서 전복을 따게 되면 압력계에 뭐라고 나타나요? 게이지.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이라고 썼지요. 게이지압 1기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수면압 몇 기압이에요? 2기압이죠. 아니 수면압이 2기압이 아니고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절대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1atm 더하기 게이지압.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나는 거라 썼죠. 내가 10m에 가서 일을 하면 압력계에 뭐라고 나타나면 1이라고 찍히겠죠. 내가 실제 받는 건 몇 기압? 2기압이죠. 그럼 이렇게 해녀라 쭉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가게 되면 10m가 전복을 따고 올라 그러는데 전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복을 많이 따다 보니까 숨이 차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숨이 차 죽을 것 같으니까 전복을 따고서 후삭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륙권에서는 N2 가스가 우리한테 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잠안병이 유발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해녀예요. 전복을 따라 쭉 바다 밑으로 갈 때 N2 가스가 육상에서 산소 먹으면서 우리 몸에 들어왔지요. 들어왔는데 압력이 1기압에서 내가 10m 가서 전복을 따요. 그러면 1기압에서 10m 가면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2기압이죠. 그럼 압력이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데는 정상기압인 거죠. 1기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N2 가스가 1기압에서는 우리한테 해가 없다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쭉 퍼져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내가 전복을 따고서 숨이 안 차면 서서히 올라오겠죠.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우리 N2가스가 우리 몸 밖으로 서서히 나가요. 그런데 내가 압력을 이기압 받을 때 너무 전복이 싫어서 많이 따다가 또는 상어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후다닥 올라오겠죠. 나 잠만병 안 걸리게 상어야 너 이따 따라오라 그러지 않겠죠.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거기 물속에서 여러 가지 뭐 위험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숨이 차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기압에서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아까 N2가스가 우리 몸 밖으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걸리는 것이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잠만병이에요. 그러면 잠수하며 생긴다고 해서 잠수병 또는 압력이 우리가 수면은 몇 기압이라 해서 1기압이죠. 그러다가 10m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몇 기압이에요? 2기압이죠. 2기압 됐다 다시 정상기압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 전복을 땄다가 10m에서 일을 한다고 쳤을 때 고압 상태에서 다시 정상으로 되는 것이 감압된 거죠. 감압되면서 갑자기 우리가 감압이 되게 되면 걸리는 거라고 해서 감압증 그러게 돼요. 그럼 잠수병 이꼴 감압증 이꼴 누가 된다고요? 거기 잠만병 이꼴 거기 보게 잠수병 이꼴 감압증 이꼴 질소색전증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저 산업보건 할 텐데 잠만병은 어부는 걸려요? 안 걸려요? 어부는 여기 학생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어부는 수면에서 일을 해요? 지하로 내려가요? 수면에서 일하지. 그럼 수면이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에요. 그래서 어부는 잠만병이 안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음 중 우리가 잠만병을 유발하는 직업이 아닌 거 찾아라. 첫 번째 광부. 밑으로 내려가죠. 맞죠? 해녀. 맞죠? 잠수 맞죠? 어부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어부는 몇 기압에서 일하는 거냐 그러면 1기압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됐어? 이거다 이 소리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중복이 돼요. 산업보험 가면 이런 걸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산업장에서 들어오는 물질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를 들어오는 거 똑같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잠만병은 그럼 우리 1.6기압이면 발생을 해요. 그럼 수면을 기준해서 6m에서 일하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잠만병이 내가 오늘 물질 한 번 했다고 걸리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일을 하게 되면 걸린다는 거예요. 4기압이 되게 되면 마취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10기압이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1.6기압이면 발생하고 4기압이면 누가 된다? 마취가 되고 그 다음에 10기압이 되면 죽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10기압이면 우리가 몇 미터가 되겠어요? 10m, 20m, 30m 쭉 해가지고 몇 미터? 한 100m 되는 거죠.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럼 무슨 가스가 되는 거라고요? N2가스다. 잠만병을 유발하는 가스는 무슨 가스가 돼요? N2가스가 되는 거다. 이 소리 중요합시다 되시고요. 산소 보세요. 산소는 우리가 공기 중에 몇 퍼센트가 있다고 대충 21%가 있지요. 그럼 이걸 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 한 번 호흡할 적마다 4 내지 5%밖에 소비를 안 해요. 20일에서 한 5% 한다 이 소리죠. 그럼 5, 20 해가지고 10 정도밖에 안 없애고 다시 어떻게 돼요? 내뿜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요 군집독이 그 산소 그 양은 많은 변화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게 되면 산소 깠을 때보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하철을 타면 기분이 나쁜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지하에는 산소 농도도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CO2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많은 걸 타게 되면 어지럽고 막 이럴 때 아까 우리 허용기준치가 얼마나 졌어요? 0.1% 그랬지요. 1000ppm 그랬지요. 그런데 그때 측정하게 되면 4000, 5000ppm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산소 가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좋지요. 그 이유가 우리는 산소가 21% 그러지만 산소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22나 23 정도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산소 농도가 그리고 샤워하고도 아이고 더러운 놈을 샤워했는데 그래요? 기분이 상쾌해요. 상쾌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 그러면 물 분자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기분이 좋지요. 그 이유가 산소가 더 만들어진다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아까 우리 CO2는 왜 중요 표시했냐 그러면 CO2 반감기는 150년이에요. 내가 응애하면서 CO2 뿜어냈지요. 그럼 이 CO2가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CO2는 지구상에서 반감이 오래 간다는 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한 번 호흡할 때 4 내지 5%를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보세요. 얘기하는 거 줄치면서 한 번 필요한 공기량은 13kl. 또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옛날에는 12 내지 14 근데 지금은 사람들 체격이 상당히 크지요. 18L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디귿번에
거기 성인이 필요한 산소량은 600 내 70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미음범, 비읍범 중요표시 드세요.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이 오죠. 중요표시 드시고요. 7% 이하면 누가 오는 거냐 그러면 질식을 유발한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오염 지표 그랬죠. 그 다음에 적외선을 흡수해서 중요표시 드시고 적외선, 햇볕에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할 건데 적외선이 온실효과를 유발한대요. 중요표시 드시고 적외선이 뭘 유발한다고요?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이 소리죠. 그럼 온실효과 유발이라는 것은 햇볕이 비치면 햇볕이 비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햇볕이 이렇게 비치죠. 햇볕이 비쳐요. 그럼 무슨 선이 있어요? 여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있어요. 근데 적외선이 온실선이에요. 적외선이 따뜻한 선이라고. 그럼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저 우주에 살아요. 지구에 살지요. 그럼 적외선이 지구를 데피고 우주를 이렇게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인간들이 여기서 뭘 뿜어냈어요? CO2 뿜어냈지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 뿜어냈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레온가스 CFC 물질 뿜어냈죠. 오존 물질 뿜어냈죠. 이런 것들이 지구 표면에서 적외선의 복사율이 우주로 날아가려고 그런 걸 못 날아가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우리가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온실효과라는 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나쁘다 그러는 거냐 그러면 너무 많은 온도를 끌어안기 때문에. 아까 CO2는 반감기가 몇 년이라 해서 150년 정도 된다 그랬었죠.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게 2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몇 ppm이에요? 400ppm까지 가죠.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너무 이 지구가 뜨거워졌다 이 소리죠. 뜨거워졌다 보니까 남극에 있는 빙하가 적절하게 녹아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버렸죠. 없어져서 그럼 그 남극에 있는 빙하가 어떻게 되겠어? 누가 얼음 과자라 깨밀어 먹은 것도 아니고 녹으면 바다 수위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수온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변들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 것이고 온실효과는 우리 인간들이 뿜어낸 모든 가스가 다 온실효과예요. 가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찾아라면 누구 찾는 거냐 그러면 CO2를 찾는 거다 이 소리죠. 이것이 온실효과의 가장 주 원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CO2 가스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건데 적외선이라고요, 자외선이라고요. 적외선이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에 배출하는 것은 20 내지 22리터. 평균 얼마라고 치냐 그러면 1시간에 CO2 가스는 21리터 뿜어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염 허용 기준치는 아까 몇 퍼센트? 0.1% 또는 1000ppm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중요표시 드시고 10% 이상이면 질식, 7% 이하면 호흡곤란 그랬죠. 그럼 여기 잠깐 봐보세요. 아까 O2 가스랑 비슷하게 생겨 먹었지요. 그럼 비슷하게 생겼으면 이것을 어떻게 올 것이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시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흔들어야 돼. 여기 보세요. O2가 있죠. O2가 이걸 꼭 눌러서 O2가 있고 O2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CO2가 있죠. CO2가 있잖아요. CO2가 있는데 지금 똑같이 누가 있어요? 10%.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10%가 있고 몇 퍼센트? 7%가 있죠. 그럼 똑같이 썼으면 똑같이 그려보세요. 이것도 10%가 있고 누가 있어요? 7%가 있죠. 이것이 O2도 10%,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퍼센트죠. 이것도 퍼센트, 이것도 퍼센트, 이것도 퍼센트. 그러면 아까 O2는 평균 우리가 있는 곳에 몇 퍼센트가 있다고? 21%가 있죠. 그러면 21%하고 있는데 7%가 더 해롭겠어요? 10%가 더 해롭겠어요? 이하일 때 7%죠. 여기 잠깐 뭐라고? 여기 보시오. 그러면 우리는 20일을 기준하는 거예요. 20일을 기준했을 때 7% 이하가 더 해로우냐 10% 이하가 더 해로우냐.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는 죽지요. 그럼 7%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10% 이하 누가 되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겠죠. 호흡곤란. 이거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CO2는 똑같이 아까 우리 허용기준치가 뭐라 그랬냐면 0.1%지요. 그럼 이것은 10%가 있고 7%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하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오세요. 어떤 게 더 해롭겠어요? 10% 이상이 더 해롭겠지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각계표로.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가 돼요? 사망을 한다는 거죠. 사망.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호흡곤란이죠. 지그재그로처럼 헷갈리니까 7% 이하가 있고 10%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10% 이상이 있고 7% 이상이 있으면 산소 농도가 누가 되는 거라고요? 일단 7% 이하가 더 해롭죠. 이것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죽고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 거? 호흡곤란.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세요. 그럼 이것은 K형으로 해서 잘 나는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CO2는 10% 이상이 더 해롭죠? 그럼 이것은 사망. 그 다음에 7% 이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은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거기 134페이지가 있죠. CO. CO는 완전 연소다, 불완전 연소다.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불완전 연소인데 거기 보게 되면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대요. 그럼 자동차에서 시동을 해 걸지 말아라. 이런 말 들어봤지요? 그것이 일명 시동을 건다는 것은 아이들링 그래요. 아이들링이라는 건 영어가 게으른 뜻이에요. 그 시동을 많이 걸면 CO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무색이면서 묻히면서 자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미음번에 보세요.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상당히 강해요. 몇 배 강해요? 200 내지 300배가 강하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HB가 헤모글로빈이에요. 이건 붉은색의 일명 헤모글로빈 HB는 산소를 우리 혈액 성분의 하나예요. 산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속에 산소가 들어가야지 활동을 하는 거죠. 뇌에도 산소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비가 와서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HB가 O2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 CO가 있으면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다는 게 이거잖아요. CO가 있으면 O2보다 몇 배가 강하대요. 얼른 가서 결합을 하는 능력이 200 내지 300배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200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가 돼요? 300일 것이고 이것을 임상실험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럼 우리는 200 내지 300배가 이거가 O2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얼른 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를 공급할 HB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산소 공급을 못 해주니까 우리가 질식을 해 죽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CO는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에서 시동을 오래 걸지 마시오. 이런 듯이 다 이런 거다 이 소리죠. CO가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 걸렸다. 이것이 CO 중독 걸려 죽었다. 이 뜻이에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 내지 300배가 강하다 이 소리죠. 증상은 그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데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력저하, 지능저하 이런 게 올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세요. 허용 기준치는 100ppm 이하예요. 실내 기준치 이게 법적이에요. 그 다음에 실내 주차장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25. 그러니까 실내 주차장만 25고 나머지 다 1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증상에서는 시야협착 같은 게 있죠. 먼지 보세요. 먼지는 0.5 내지 5 마이크로를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이것은 10분을 쉬었다가 오세요.